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매우 큰 나라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는 경제와 안보,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은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주는 정치적 영향들을 매우 쉽게 그리고 길게 설명한다. 첫 번째 영향.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때 한국을 입장 선택의 곤란한 위치로 만든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어느 쪽 편을 서야 할지 난감해진다.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미국이 불편해한다.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한국 정치에 큰 부담을 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의 외교 정책 결정은 더 복잡해지고 정치권도 서로 다른 해법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 두 번째 영향.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다. 북한 경제의 많은 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거래에 의존한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할 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할 때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 한국의 정책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또 반대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면 대화가 더 쉽게 시작될 때도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의 반응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세 번째 영향. 사드 문제처럼 중국의 반응이 한국 내부의 정치 갈등을 키울 때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안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왔다. 어떤 사람들은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수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즉, 중국의 태도가 한국 내부 정치 갈등을 키운 것이다. 이런 사례는 중국이 직접 한국에 정치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중국의 외교적 결정이 한국 내부의 정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영향. 중국은 한국의 외교 공간을 좁게 만들 때가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민주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때때로 한국에게 우리와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만든다. 한국은 자유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주변 국가에 군사 활동을 확대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외교적으로 압박할 때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다섯 번째 영향.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제안할 때가 있다. 중국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이 크다. 예를 들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중국이 반대하면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제한된다.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바꾸게 만들거나 시기와 방향을 조절하게 만든다. 6번째 영향.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국민의 안전 문제도 정치 문제로 연결된다. 중국 안에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있다. 이들은 중국 정책 변화나 중국 국민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가끔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국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어지는 문제다. 7번째 영향.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산업 정책에도 정치적 압력을 준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통신 장비,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런 산업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 기업에게 중국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하거나 민감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라고 압박할 때가 있다. 이것도 사실상 정치적 영향이다. 한국 정부는 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요청과 중국의 요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논쟁이 생긴다. 8번째 영향. 중국의 언론, 온라인 여론이 한국 정치 분위기에 파급될 때가 있다. 중국은 인터넷과 언론을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 중국의 여론이 갑자기 크게 변한다면 그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을 때도 있다. 그러한 여론이 한국 언론이나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면 한국 정치권에서도 반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 이슈가 크게 변할 때도 있다. 즉, 중국 내부의 정보 조절이 한국 정치 분위기를 흔드는 경우다. 9번째 영향. 중국의 한반도 안정이라는 입장 때문에 한국의 안보 전략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안보 정책을 새로 추진할 때,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거나 군사훈련을 확대할 때 중국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안보 강화를 원해도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10번째 영향. 중국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은 한국의 정치적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자신을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으려 한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한국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결론. 중국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정치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의 관계, 기술 경쟁, 국제기구 영향력 같은 요소들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매우 큰 정치적 영향을 준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의 변화에 따라 외교 방향, 안보 정책, 산업 정책, 국내 정치 전략을 계속 조정해야 한다. 결국 중국은 한국 정치에 압력과 부담,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을 동시에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